안녕하세요. 플라이하이브 손수원입니다. 오늘은 약간 AS성 영상을 하나 찍을 예정입니다. 길진 않고요.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이 첫 번째 비행이 막비행이 될 뻔했다. 이런 서브 타이틀이 있었는데 실제 영상 내용에 보면은 딱히 위험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되게 개인적으로 위험하게 느껴서 이걸 내용으로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쓰고 따로 이렇게 꼭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비나 눈이 올 때 비행을 하는 게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비가 오는 날 비행하러 가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비행 중에 소나기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설경이 멋져가지고 이번에 저 같은 경우가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만 눈 예보가 있었고 그 이후는 날씨가 맑아지는 그리고 그 위성도도 일단 그렇게 흘러가는 속도가 그랬었습니다. 10시쯤에 도착하게끔 8시 반 정도 출발을 했죠. 출발할 땐 눈이 좀 왔습니다. 눈이 좀 와서 올라가면은 눈이 딱 적당히 그치면 설경이 이쁘겠다. 화면이 이쁘게 나오겠네. 이런 예상이었죠. 계획도 그랬고. 근데 이륙장에 올라간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했는데 눈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더 짙어진 눈이. 어떡하나. 왜냐면 올라올 때도 아직 눈이 녹질 않아가지고 조금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아침도 안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만 눈이 덜 내리면 확 타고 내려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눈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냥 균일하게 딱 내리는 겁니다. 악셀레이션 밟고 가면은 7, 8분 정도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해서 날아가야겠다. 다행히 바람은 적당하게 좋은 이륙 바람이라서 바로 준비하고 나가면 되겠다. 사실 그때까지 날개도 펼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준비를 하고 이륙을 했죠. 이륙을 했는데 기체가 계속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센 것도 아니고 예보상에는 딱히 저기압대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럴 증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은 그 귀를 접어도 올라가고 그래서 악셀레이션을 밟고 귀를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밀고 나왔죠. 조금씩 빠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올 수는 있어서 하는데도 계속 고도가 안 떨어지고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고 하게 되는 거죠. 또 앞에 앞에 이제 착륙장이 있고 주울산이 있는데 주울산에 더 큰 시커먼 구름이 오는 겁니다. 이건 예보에도 없었던. 그리고 이륙할 때도 사실 그렇게 깊이 안 봤던 것 같아요. 이륙할 때는. 그래가지고 비행을 하면서 저 눈이 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든 빨리 내려가야겠다 하는데 그때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시간이 이미 한 20분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밀고 나오는 것까지만 스파이럴에서 돌려 내려가야지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한 10m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는 겁니다. 얘가 딱 내려가서 풀면 다시 싹 올라오고 이미 손도 너무 시렸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바람도 세지고 뒤로 밀리고 다시 또 그때 같은 상황이 계속. 그래서 한 30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날개가 이미 다 젖었겠다. 왜냐면은 위에는 눈이었는데 밑에는 사실 눈까지는 아니고 약간 진눈깨비 비스무리하게 날개가 젖어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 날개의 브레이크 라인 쪽을 브레이크 끝단을 보면서 혹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죠. 다행히 이륙장을 지나서 마을 쪽에서 조금 그런 상승 기류가 줄어든 틈에 재빨리 해서 잘 내려서 착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미스를 한 부분이 많았죠. 왜냐면은 이륙할 때 쫄비행을 예상하고 비행복도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열선 장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륙을 했죠. 하이큰 플라이 할 때 주로 오픈 하네스를 타니까 하네스도 오픈에다가 비행복도 없지. 하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행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영상은 아름답게 이쁘게 했지만 참 위험한 비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날개가 젖으면 왜 위험한가, 눈이 올 때는 왜 위험한가를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옛날에는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날개가 젖는 것도 젖는 거지만 날개 안으로 이렇게 물도 차고, 이게 물이 차고 이게 날개 끝에 자꾸 모이면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가 되니까 위험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건데, 그거보다 더 큰 위험 요소는 날개가 젖으면 날개 코팅 면이 매끄럽지가 않게 되죠. 우리 눈에는 그냥 젖었네 이 정도지만, 실제로 우리가 양력을 발생하는 원리는 날개가 매끈한 표면을 지나갈 때 위아래 기압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양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를 맞음으로써 그 깨끗한 면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되게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지나가서 만들어질 것들이 다 통과하지 못한 채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이 좀 이렇게 확대해서, 영상이 아니라 아마 CG인 것 같은데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양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속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비행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비행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날개는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겠죠. 날개의 양력도 줄어들고 하면은 그 상태로 스톨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날개의 형태는 그대로 멀쩡하게 있다 보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기체 속도가 떨어지고 바리오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계속 나타내고 있으면 딥스톨에 빠져 있는 것을 감지하고 강제적인 속도를 만들어서 딥스톨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딥스톨은 잘 느껴보지 못하는 비행 형태인데, 이렇게 날개가 젖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저도 그 부분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관련된 걸 찾으면서 알아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비행을 하면 인테이크 홀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초보자일 때 뒤에 물 차면 이렇게 브레이크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처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똑같은 효과를 벌이는 거죠. 비행 속도가 줄어들고 그 상태에서 바등각이 커지고 해서 이제 딥스톨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똑같이 귀결되는 거죠. 눈은 괜찮으냐? 눈은 오히려 더 위험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은 그나마 이렇게 양쪽이 거의 균일한 형태로, 젖어도 이게 완전 방수가 아니잖아요. 날아가고 양쪽이 비슷하게 처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눈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얘가 한쪽이 얼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쪽만 많이 들어갔다,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스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쪽만 계속 브레이킹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하다. 의도치 않게 비를 맞으며 비행을 하거나 눈을 맞으며 비행할 때는 브레이크 사용에 있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내가 보통 때 쓰는 브레이크 양보다도 훨씬 작게 되도록 안 쓰면서 비행을 하고 안전하게 착륙장까지 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기체들은 얇은 원단에 코팅을 잘 해놓지 않습니까? 물론 이 코팅되어 있는 것이 수용성은 아니지만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젖지 마라. 젖으면 그늘에서 잘 말려라. 열풍기 틀고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코팅이 이번 비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행 성능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하튼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비행하면 안 된다. 혹여나 눈비를 만나면, 아니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제일 가까운 착륙장으로 빨리 가는 게 최선이다. 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겨울이 막바지에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이캠플라이를 했는데 문경에 한 90%는 녹았는데 아직 10%는 눈이 남아있어가지고 차량 운행은 되지 않는 상태지만 그래도 거의 다 녹아서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설 잘 보내시고 문경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기상이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와서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날의 기상도와 왜 이런 원인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상학 관련되어 있는 책자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 문의도 했죠. 이랬는데 이렇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비행을 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온라인으로 유료 결제를 하고 듣는 파라글라이딩 강좌가 있는데 거기 포럼에 이제 똑같은 내용을 썼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럴듯해라고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지금 왜 보면은 전형적인 북서풍인데 엄청나게 찬 시베리아 고기압 기단이 대한민국 상공 언저리를 계속 가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도 훨씬 큰, 그리고 훨씬 차가운 공기 기단이 아주 높은 층에 이제 딱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워낙 위에 있는 기단이 오랫동안 그 차가운 냉기를 머금은 기단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다른 큰 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밑에서 작은, 예를 들어 여기 밑에서 생기는 작은 써머리, 바람이 그날 약했었거든요. 별로 센 바람이 아니었었는데 그게 별다른 방해 없이 끝까지 이 위에 기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에는 훨씬 차가울 테니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로컬 지형의 영향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전체적인 석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달아놨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그럴듯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윈디에 보면 고도별 온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보고는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